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수익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좀 해줘. 구독자님들 위해서 승우야 먹방을 해줘. 자기가 찢어 먹는 거 먹어봐. 먹지 말고 자기가 먹어. 먹어. 그만 찍고 어디를 거예요? 마실 때? 어때? 네. 빵, 밀가루 빵.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이거 나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거 이렇게. 또 손을 먹는다고? 그래. 어. 얼마 전에 여동생하고 조카 또 아들을 데리고 상무지구에 있는 인도 요리 전문점, 여기 카레 여기 맛있더라고요. 그 난이라는 그 빵. 아무튼 뭐 인도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밥 대신 그렇게 이렇게 쌀 대신 그 부쳐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카레에다 많이 싸 먹고 그러는데 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씩 생각나는 맛. 여동생이 되게 좋아해 그 식당을.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카레하고 뭐 꼬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인도 요리 같은 거, 뭐 네팔 음식점들 이런 게 광주에 이제 곳곳에 막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가 생겼고 이 광산구, 이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한 이 광산구 쪽 보면 외국인 거주자, 이 근로자들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음식 또 우리 고려인 마을 보면 거기도 이제 이슬람 그 문화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광주에도 이제 많이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늘어가는 그래서 이런 식당들 자영업 형태들 보면 이런 식자재, 뭐 동남아 식자재 마트라든가 이제 외국인 취향에 맞는 그런 이제 식당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면서 야, 광주도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빈자리는 외국인 수요들이 좀 채워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식당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전남이라든가 지역, 이 시골 단위 좀 더 오래전부터 심화된 것 같습니다. 농사는 지금 외국인이 짓고 있다. 저도 지금 시골 담양에 가면 시골 마을, 그 빈집을 찾는 사람들은 시골 마을, 외국인 이 노동자들이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 변화된 인구 구조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어떻게 변화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도 이제 산정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찬반 논란, 이 대립각 형성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13,000세대의 무주택 서민들,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이런 이제 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이제 주거 공간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국토부 이 LH의 입장입니다. 뭐 취지 자체는 좋죠. 산정지구라는 곳이 광주 광산구 이 하남역, 하남 수안지구 옆에 하남지구, 하남 1지구, 2지구 옆에 하남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아파트 이제 13,000세대 공공임대를 포함해서 13,000세대면 꽤 많은 물량입니다. 광주가 이제 평균 1년에 이제 공급되는 평균 물량을 10,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3,000세대면 1년에 공급할 물량의 130% 정도를 이제 공급해 준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댓글이라든가 여기 지금 그 여론을 묻는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380분 정도가 찬반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이제 입장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388명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찬성 37%, 그리고 반대는 56%, 기타 의견이 7%. 지금 딱 보면, 좀 반대가 조금 많지만, 이 찬성하는 분도 꽤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이제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층들이 이제 광주 아파트 접근했을 때, 특히나 신축 접근했을 때, 분양가가 지금 너무 높죠. 평당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는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사업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하이엔드 이 표방하는 아파트들은 평당 2,000만 원. 이 아파트 한 채에 10억 가까이
또 많게는 또 40억 되는 아파트. 일반 서민 입장에서 이거 구할 수가 없고 사회초년병원 이거 가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집을 포기해버리는, 내 집을 포기해버리고 지역을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 안 좋은 영향이 있는 반면에 지금 광주에 이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이 공급이 너무 한꺼번에 막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사들 한 3, 4년 전부터 빈 땅만 있다 보면 아파트 많이 지어서 올렸으니까 지금은 과부하 상태.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 107%를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거는 지금 한 115, 120% 근접을 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광주 주거문화, 구도심, 공동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곽으로 뻗어서 계속 신축들만 올라가다 보면 공멸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반대 의견들입니다. 현재는 이제 반대 의견들이 이제 제 채널에서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오늘 이제 그 광산구청 통화를 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12일 오전 10시 반에 광산 수안지구에 있는 이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10시 반에 1시간 정도 LH 직원들이 와서 영역 결과, 이 사업 추진 방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분양 물량 13,000세대 아파트가 확정됐느냐,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조정이 될 것이냐, 분양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또 임대가, 보증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여론 수렴 과정들이 나올 건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구성되어 있고 LAC는 지금 주민 설명에 공청회 한다는 소리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소리죠. 이제 찬성 밀고 가겠다는 건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강기정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와 광주시가 이제 대립각 하면은 이 사업이 사실 힘들어요. 광주시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에 오케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준다고 하면은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 갖고 사업을 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안 돼버리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자주 된다. 강기정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현재까지는 반대입니다. 지금 계속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큰 입장 변화가 없다면 계속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변할지. 하여튼 집값 안정, 이 새로운 주거 형태, 여기 형태에 이제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저소득, 무주차, 무주택자 이 서민들은 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전세 사기 광주에서 좀 많이 나타났죠. 이 전세 갭 투자, 전세 사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청년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제 이 측면에서 맞다 해서 찬성 의견도 납득이 되고요. 또 반대는 말대로 이제 이 광주시도 공급 과잉이다. 이 광주가 이제 구도심이 계속 황폐해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외곽지 나가면 지금도 그것도 많잖아요. 첨단 3지구도 있고 기밖에 이제 아파트 공급할 물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더하면 같이 이 망한다, 공멸한다. 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과밀학급 뭐 추가 택지 개발에 따른 문제들, 공급 가입, 투기 의혹 세력들, 또 이제 여기가 이제 토지 수용이 되거든요. 보상 문제들, 수용 문제. 여기도 이제 이거 완전 이게 또 아주 광주 이제 시민들의 또 뭐랄까 여론들이 분열되고 반목과 갈등이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 청년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을 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 설명에서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금남로 소식입니다. 이 금남로, 이 광주에서 뭐 좀 상징적인 공간이죠. 금남로, 충장로. 예. 이 추억의 공간인데 이 광주 동구에서 이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달부터 한다고 합니다. 매주 첫째 주 일요일은 이제 차를 가지고 여기 금남로 공원에서 전일 빌딩 가는 예전에 이제 구도청이죠. 여기 가는 도로는 통제를 하겠다. 차는 못 들어온다. 도로 없는 도리를 만들겠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 이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된다. 예, 20년 전부터 사실 이제 이 이야기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식 시행은 올해 이제 동구청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한 7번 정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뭐 돌이켜보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배어 있는 거고 대형 집회라든가 충장 축제 할 때는 그 큰 도로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행사 이벤트 또 장터도 열리곤 했었는데요. 그 주변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윤택 동구청장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윤택 청장은 이제 전남도 이제 학생운동, 운동권 출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애착이 가는 이제 그런 상인 것 같고요. 시민 휴식 공간과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충장로 그리고 예술의 거리도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 거의 초토화 됐더라고요. 예, 예술의 거리인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막 요즘 차라리 이런 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뭐 고가의 미술이라든가 골동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재미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면서 좀 웃기게 하면서 재미있게 재미를 주면서 이렇게 판매도 하는 그 골동품 그 경매장 같은 거 이런 것들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유튜브로 좀 중계하고 그거 재밌잖아요. 거기서 또 명품 같은 것들이 하나 이제 운 좋으면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해서 충장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충장로, 금남로 첫째 주 일요일 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3월부터 매주 첫째 주 월요일 0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차가 못 들어간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소식입니다. 광주 뭐 대기업들이 많이 없긴 한데 자동차 관련된 뭐 기아 자동차, 금호타이어도 자동차와 좀 관련이 있네요. 타이어. 한때는 금호타이어가 재계 광주를 대표하는 이제 대기업군으로 속했었는데 이제 차포 다 잘렸죠. 예, 이제 버스 터미널 금호고속까지 신세계 이제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금호타이어는 사실 역사의 좀 뒤안길로 이 사라지는 광주의 이 대기업이 돼서 조금 보면 애잔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 금호타이어도 여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인수했죠. 37인가? 뭐 어때 중국 기업 3스타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금호타이어 아무튼 중국 기업이 인수해서 그동안은 계속 적자,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작년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 지금 우리 광주에 공장이고 곡성에 공장이 있어서 광주 전남은 중요한 기업이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금호타이어. 작년에 매출 4조 5,700억, 13%가 전년 대비에 해서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6천억. 와,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46%. 금호타이어가 작년에 잘 나갔습니다. 예, 잘 나가서요. 잘 나간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이 전기자동차, 요즘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용 타이어. 이게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 수출했는데 거기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 인기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동안은 이제 이자, 부채, 빚이 많았었는데 이 빚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려서 재무 안전성이 강화가 됐다. 돈을 벌어서 예전에는 이자 갚고 막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런 비용들 많이 줄어가지고 계속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장 가동률 이 100%. 지금 이제 뭐 라인들, 창고들 꽉꽉 차 있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예. 금호타이어 뭐 이제 이렇게 재면 뭐 잔업도 있고 특근도 있고 뭐 그 직원들 뭐 성과금,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은 지역에 좀 돈 쓰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런 좀 상황이 될 건데요. 아무튼 지금 생산 능력 확대가 이제 절실할 만큼 금호타이어의 공장은 지금 한계점이 왔다. 이거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한평 이전, 빅그린 한단 이전이 공식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송전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런 여론들도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너무 잘 되니까 사실 공장이 이렇게 멈춰서 해야지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시에서도 그거 풀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공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공장 용지인데 여기 뭐 준주가라든가 상업 용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죠. 지금 이건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갈등들 이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송정역, 이 배후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에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한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 부지가 황금알을 낳는 이제 부지가 될 것인가, 이전에 대한 갈등들, 논란들은 어떻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도 광주 부동산 경제를 좀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눈은 이제 많이 그친 것 같네요. 날씨는 좀 추우니까 독감이나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요일에 수안 문화체육센터에서 산정지구 공청회 설명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